네, 반갑습니다. 네, 8월 15일입니다. 오늘이 일요일인데요. 밤 8시 52분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시장이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제가 3200포인트를 이탈하게 되면 무조건 일단 손절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전에는 제가 3220포인트 정도까지 만약에 무너지면 3220포인트에서 한 30% 정도 3200이 무너지면 좀 비중을 많이 줄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주로 3200포인트를 제가 강조를 많이 해드렸죠. 금요일날 3200포인트를 강하게 이탈을 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3200이나 220포인트를 이탈하게 되면 기계적으로 손절을 해야 되지만 막상 실전 매매에서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죠? 하지만 또 이번에 우리가 또 좋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시장은 기계적으로 움직여야 되는구나. 내 욕심을 버려야 되는구나. 기계적으로 3200이 무너지게 되면 3200이 깨지는 순간 바로 비중을 바로 줄이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뒤늦게 공포에 질려서 3160이나 70에서 던지신 분들은 굉장히 힘들죠. 다시 반등을 주게 되면 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기계적으로 항상 중요한 맥점은 기계적으로 움직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어,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시장은 반등이 일부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반등이 당장 다음 주 월요일이 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반등이 만약에 들어온다면요. 만약에 들어온다면 제가 보기에는 3200포인트 전후까지는 반등이 들어올 수도 있겠다 싶고요. 3200이나 3200 한 10포인트 정도까지 아니면 최대 3200 한 30포인트 근처 이거는 뭐 최대치입니다. 갈지 안 갈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대략 3200 전후까지 반등 한번 줄 수는 있겠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다시 한번 반등의 기회를 주면 이번에 비중을 줄이지 못하신 분들은 조금 비중을 좀 줄여 놓으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9월달에 당장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요. 아직은 좀 8월 중순이니까 한 달 정도 남아 있거든요. 계속 9월 중순까지 빠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최근에 많이 빠진 거에 대한 낙폭 가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은 일정 부분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 반등이 일정 부분 들어오게 되면 이번에 좀 비중을 못 줄이신 분들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바로 뻗어서 다시 위로 전고점을 돌파하고 그런 상황은 나오기가 너무 어렵다. 9월 중순에 FOMC 회의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요. 그리고 FOMC 회의에서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 따라서 시장은 다시 한번 출렁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만약에 시장이 만약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내용이 조금 테이퍼링에 대한 또는 그런 게 좀 구체화가 된다면 시장은 계속 눌려질 가능성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지금 내년 초에 금리 인상이 뭐 가능성이 높다라 말을 하죠. 테이퍼링 그전에 물론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일단 금리 인상이 그 시작되는 그 시점에 주가는 다시 한번 바닥을 잡고 돌릴 가능성이 저는 있다. 왜? 이미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악재는 그 전에 주가는 반영이 충분히 되어졌을 거라 보고요. 악재가 확정되는 순간 또는 악재가 확정되는 하루 이틀 전에는 주가가 반등의 모멘텀을 다시 찾아서 우상향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좀 참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기간 동안은 지금 8월 중순부터 내년 뭐 정확하게 제가 기간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내년 대략 2, 3월 정도까지 본다면 그 기간에는 기본적인 추세는 하락 추세이면서 하락 행보하는 이런 추세 또 하락하면서 행보하는 이런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상을 면밀히 잘 보셔야 되기 때문에 매매가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현금을 지시고 다시 한번 때를 복수할 수 있는 이번에 실패를 보셨다면 복수할 수 있는 때를 기다리시는 것은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주식은 항상 1년 내내 열리기 때문에 너무 마음을 서둘지 마시고요. 내 마음을 잘 다스리셔야 됩니다. 이번에 만약에 뭐가 잘못되신 분들은요. 다시 한번 좀 쉬시면서 호흡을 가다듬으셨으면 좋겠고요. 시장의 동향을 다시 한번 더 좀 멀리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9월달까지는요, 좀 9월달까지도 반등을 주게 되면 단기 매매는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매매가 쉽지 않다. 이미 시장은 3200이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매매가 쉽지 않다. 3200에서 3300의 이 박스권은 이제는 좀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박스권 내에서는 그동안 순환매가 돌았지만 지금은 좀 조금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내년 2, 3월 지나고 나면 다시 주가는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때는 이번 고점을 한번 돌파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9월달에 FOMC 회의를 좀 우리가 주시해야 될 듯 합니다. 지금은 단기 반등만 보겠습니다. 미국 지수는 견조합니다. 그죠? 금리 인상이 되게 되면 이머징 이 자금들이 미국으로 다시 쏠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때문에 신흥국 쪽의 자금들이 좀 이탈하고 있죠. 그죠? 미국 시장 의외로 좀 견조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약한 시장부터 먼저 시장이 무너지기 때문에 한국이 이제 가장 약했죠. 그 다음에 나스닥이고 그 다음에 다우존스지 않습니까? 요 고리도 한번 보시죠. 한국이 먼저 무너지고 나서 그 다음에 나스닥 무너지는지 보시고 다우가 하락하는지 보시고요. 아니면 다우나 나스닥은 견조하게 버틸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 버티는 거에 너무 현혹될 필요는 우리는 없습니다. 지금 어쨌든 3200이 깨진 거에 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매매 동향도 보시면요. 연일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팔고 있고 선물은 계속 팔아제끼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좀 많이 팔아놨거든요. 지난번에 우리가 코스피가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했을 때도 외국인들이 급락한 이후에 상승할 때도 외국인들이 현물은 많이 사지 않았지만 선물을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사면서 리딩에 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외국인들이 고점에서 선물을 계속 매도해 왔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는 있다. 어쨌든 바닥이 어딘지는 알 수는 없고요. 또 시장이 내일 당장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점이 깨졌다면 시장을 다시 한번 관망하는 게 맞을 듯 하고요. 3200포인트를 다시 회복하더라도 3220, 30 정도 이상은 우선은 보지 마시고요. 그렇게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급락으로 인한 순간 급락으로 인해서 외국인의 코스닥을 단기간에 샀기 때문에 단기 반등은 좀 들어올 수 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반등은 여러분께서 비중을 다시 한번 조절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은 좀 종목을 우리가 좀 선택을 잘 해야 되는데 항상 최근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종목을 선택하실 때는 메이저의 수급이 들어와 있는 종목들이라든지 아니면 차트가 정배열이 되어 있는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골라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께 카카오뱅크를 최근에 좀 소개를 시켜 드렸습니다. 제가 카카오뱅크를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린 거는요,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제가 이월드를 그동안 여러분하고 리딩을 해 드리면서 제가 실패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월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때 이월드가 잠시만요. 요 자리에서 저도 한번 팔았거든요. 여러분 거 다시 매도 사인을 드렸죠. 팔고 나서 다시 내려왔을 때 저도 이월드를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해 왔었는데 3,500원에서 일부 제가 매도를 하고 다시 깨질 때 3,300원에 뒤늦게 제가 매도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매도한 이후에 차트가 그때는 이미 꺾였었거든요. 우하향으로요. 지금도 이월드는 조금 가지고는 있습니다만은 너무 꺾였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 너무 여러분께 죄송을 해서 제가 카카오뱅크를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 드렸습니다. 물론 제가 이월드 매도한 자금으로 카카오뱅크로 이동을 했고요. 다행히 제 말씀을 들으셔가지고 카카오뱅크를 저점에 사신 분들은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카카오뱅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카카오뱅크는요, 지난번에 제가 6만 8천원을 깨서는 안 된다라고 요 자리에 말씀을 드렸죠. 6만 8천원요.
하지만 7만원을 한번 깨니까 68,000원에서 7만원 사이에 분할 매수 해보시라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는 76,600원입니다. 저점 근처에서 사신 분들은 지금 수익이 10% 이상 나셨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느 정도 이월더에서 손실을 좀 만회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카카오뱅크가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요, 중간중간 좀 흔들림이 있어도요, 일단은 그대로 홀딩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매도 사인을 드릴 때 그때 매도를 하시고요. 단타를 치실 분들은 분봉을 보시면서 단타를 치셔도 됩니다. 단타 잘 치셔야 되겠죠. 지금 분봉을 보시면 카카오뱅크는 한 번 더 제가 보기엔 상승이 남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카카오뱅크는요. 이 지점을 지금 깨지 않았거든요. 분봉상으로 깨지 않고 견주하기 때문에 보조 지표는 지금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좀 눌림목이 들어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만은 눌림목 이후에 다시 한번 카카오뱅크를 저는 재상승 할 수 있지 않을까. 8월 말 9월 초까지는 들고 가셔도 될 듯 합니다. 8만원을 넘기는 게 쉽지 않지만 8만원이 넘어가더라도 대략 한 8만 5천원 정도에서는 다시 한번 또 고점이 나올 것이고요. 거기서는 다시 가격 조정과 약간의 기간 조정이 필요할 듯 합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 에너지를 좀 쏟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목표가 여러분께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카카오뱅크는 조정 시에 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이월드는 제가 다시 한번 너무 죄송하고요. 이월드는 지금은 상당히 차트가 어렵게 돼 버렸습니다. 이미 차트가 꺾여서 내려왔고 지금 반등을 주더라도 아마 제 생각에 3,200원 정도까지 좀 반등이 가능하지 않나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시장이 조금 더 올라가 준다면 한 3,300원 정도, 그 정도까지, 한 3,200원 정도까지 반등이 좀 들어올 수 있을 거라 보는데, 비중이 아주 많으신 분들은 혹시 있으시면 이때 비중 조절 조금 해 놓으셔도 되지 않을까. 현금을 좀 지셨다가 좀 더 좀 탄력적인 종목으로 갈아타시든지 아니면 시장을 조금 더, 이번에는 내가 실패를 했지만 다음번에 꼭 복수를 해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현금을 좀 쥐고 계셨다가 혹시 만에 하나 이월드가 3,200원이나 2,300원까지 반등한 이후에 다시 재차 하락을 해서 시장이 또 빠지면서 3,000원을 깬다든지 그런 경우 혹시라도 생기면 다시 싸게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출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차트가 완전히 꺾여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 차트를 뚫고 바로 올라가기는 좀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번에 3,210원이 깨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3,210원이 이제는 일단 저항선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자리가요. 그 다음 저항선은 3,300원이거든요. 그래서 2월때는 그 정도 지점에서 이번에 비중 조절을 못 하신 분들은 조금 비중 조절 해 놓으셨다가 일정 부분 현금을 지시면서 다른 종목을 좀 찾든지 아니면 현금을 좀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2월드는 아직 IPO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IPO가 카카오뱅크를 여러분 보시면요, 카카오뱅크 본인가가 난 이후에 이 IPO 이번에 상장했지 않습니까? IPO까지 제가 그때 얼핏 계산해 보니까 한 2년 반 정도 제가 걸린 것 같은데, 제 생각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시죠. 토스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본인가 났기 때문에 저번에요 한 2년 반 정도나 빠르면 한 6개월 줄여서 한 2년 정도는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주가라는 것은 IPO 상장하기 6개월 전에 주가가 움직일 수도 있고요. 또는 8개월 전에 주가가 바닥을 잡고 움직일 수도 있고, 또는 길게 보면 1년 전부터 이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월드는 이번에 시장이 하락하게 될 때 뭐 내년 초까지 하락하게 될지 아니면 행보하게 될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장이 어느 정도 바닥을 잡게 되면 그때 다시 이월드는 재진입하게 되면 길게 보실 분은 다시 한번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월드는 정말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 만회를 좀 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카카오뱅크를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린 거고요. 지금이라도 카카오뱅크는 눌림목 구간에서 잘 공략하시고, 카카오뱅크를 매수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한번 홀딩해서 가보시죠. 제가 매도 사인 들 때까지요.
단타를 좀 치실 수 있으신 분들은 분봉을 보시면서 카카오뱅크는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단타를 좀 치셔도 됩니다. 대신 카카오뱅크는요, 아닙니다. 네, 됐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지금은 7만원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당분간 9월 초까지는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좀 종목을 또 좀 소개를 시켜 드려야 될 듯 한데요. 여러분께 좀 무섭네요. 종목 시켜 드리기가. 또 제가 여러분께 또 실수를 하나 싶기도 한데요. 그래도 과감하게 또 여러분께 종목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이죠. 하나솔루션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솔루션이 아닙니다. 잠깐만요. 하나시스템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하나시스템을 제가 여러분께 좀 소개시켜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이 종목은 밑에 보시면요, 굉장히 탄탄하게 밑에 행보했던 자리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요 자리가요. 그래서 이 자리가 깨지지 않아야겠고, 일단은, 그리고 이 자리가 저는 굉장히 탄탄한 지지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금요일도 그 근처 상단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렸는데요. 이 종목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이월드를 제가 여러분께 좀 좋은 수익으로 안겨드렸다면 제가 하나시스템을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고 그냥 제 혼자서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매매를 했을 것 같은데, 뭐 하다 보니까 또 저도 마음이 급해지네요. 여러분께 좀 소개를 또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시스템에 주목하고 있는 것은요, 이 하나 시스템은 저는 장기로 보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누가 주위에서 저한테 아이고 뭐 좀 좋은 종목 길게 보고 뭐 살만한 종목 뭐가 없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삼성전자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까? 자, 저는 여러분께 하나 시스템을 좀 장기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수도 있지 않나 라고 보여지고요. 이 하나시스템 이번에 의미 있는 뉴스가 나온 게요, 우주기업 원웹이라는 데 투자를 이번에 했습니다. 3억 달러요. 3,450억인데 이 우주에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읽어보시죠. 뉴스 나와 있거든요.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러분께서 마음에 드시면 뭐 매수를 하셔도 되고, 좀 높다, 위치가 좀 높다 싶으시면 좀 기다려 보시고요. 아무튼 여러분께서 저는 이 종목에 관심이 있고 이 종목을 조금 금요일날 조금 매수를 좀 해놨습니다. 만약에 조금 더 한 번 더 눌러주면 조금 더 매수해 볼 생각도 좀 있고요. 지금 우주 쪽에 인터넷을 이렇게 우주선을 쏘아 올린 그 미국 회사가 스페이스X라고 여러분 아시죠? 이 회사는 아직 상장이 제가 알기로는 안 돼 있는 걸, 미국 다우나 나스닥에 상장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원랩이라는 영국 회사도 마찬가지로 스페이스X와 거의 비슷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종목들이 현재 우리나라는 그런 기술력이 없으니까 이런 종목들이 만약에 요즘 미국 시장에 투자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들이 길게 보면 참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원랩에 지금 하나 시스템에 투자를 한 거거든요. 이게 지분을 이제 확보를 어느 정도 했다는 얘기인데, 원랩이 만약에 성장해 가면 앞으로 하나 시스템도 같이 성장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길게 보면 참 괜찮지 않나, 이런 것들. 지금 전기차 관련주도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관심을 가지는 게 자율주행차를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율주행차와 더불어서 하나 시스템 같은 이런 종목들, 세계 최초로 우주 인터넷용 위성을 발사한 회사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한번 참고로 관심 가져보시고요. 저는 이미 여기다가 투자를 조금 했습니다. 네, 카카오뱅크, 하나시스템, 이렇게 최근에 좀 투자를 해놨는데, 저도 이월드에서 조금 손실을 본 거를 카카오뱅크가 좀 만회를 좀 했습니다만은, 하나시스템과 카카오뱅크를 가지고 일단 한번 좀 승부를 걸어보도록 하고요. 좀 길게 한번 가져가 볼 생각입니다. 여러분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린 건 수급을 보시면 최근에요.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지금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기관하고 외국인이 최근에 그런 매수가 없었거든요.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기관과 외국인이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왔는데 물론 이 사람들도 좀 길게 보고 하긴 하겠죠. 그죠? 지분도 좀 확보해야 되고, 왜냐면 지금 이 외국인들 지분이 2.몇 %밖에 없었는데 이제 갑자기 지분을 좀 늘려고 하고 있죠. 그죠? 언제 주가를 올릴지 뭐 차트 한번 보시죠. 이 분봉입니다. 분봉 아까 제가 공부한다 보고 있었고요. 이건 일봉입니다. 행보 굉장히 많이 상승한 이후에 옆으로 행보하고 있죠. 그죠? 보조지표 요거는 좀 많이 가하긴 했습니다만 여기서 거래가 터진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죠? 요 물량들의 거래를 좀 터뜨렸죠. 그죠? 주봉 한번 보시면 주봉도 이번 주에 이 양봉으로 인해서 조금 약간 가격권에 들어오긴 했는데요. 하지만 이 스토캐스틱은 뭐 아직 많이 오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주가의 위치는 그렇게 많이 높진 않기 때문에 좀 시장이 조금 눌러진다든지 이 종목이 조금 눌러지면 좀 적당한 지점에서 한번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제가 관심 가지고 있는 종목은 만도는 뭐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마음이 급하네요. 여러분들 좀 잘해드려야 되는데 전기차주는 제가 쭉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에 제 관심 종목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한원 시스템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 종목은 좀 무거운 종목이라서 안정적인 것을 원하시는 분은 이 종목도 제가 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원 시스템이라는 회사는요, 굉장히 우량한 회사고요. 기본을 보시면 시총이 굉장히 높은 회사입니다. 굉장히 시총이 지금 엄청난 회사거든요. 근데 가격은 16,150원인데 주식수가 워낙 많습니다. 이 종목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종목은 굉장히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입니다. 전기차나 수차의 어떤 이 소재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일본 회사 하나하고 이 회사 둘밖에 없습니다. 이거 뉴스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 한원 시스템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 또 하나 제가 주목을 하는 것은 한원 시스템이 지금 이제 매각 M&A 이슈가 몰려 있는데요. 9월 정도, 지금 8월이죠. 9월 정도에 뭐 본 입찰 뭐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일본에 있는 회사가 또 입찰한다 그러니까 좀 늦춰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슈도 좀 있습니다만은 이미 그런 이슈는 어느 정도 이슈 자체 M&A 자체는요 이미 많이 녹아들었기 때문에 주가가 M&A 자체만 가지고도 크게 바로 급등해서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다만 이 회사는 성장성과 회사의 실적 가지고 길게 보면 좀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장 9월달이나 늦어도 10월달에는 M&A 본 입찰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또 좋은 점은요, 배당을 좀 많이 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요. 대신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이 종목 굉장히 무거운 종목입니다. 시총도 어마어마하지만요,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라는 거, 대신 안정적이라는 거 꼭 감안하시고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